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성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성은 별거고 별개고 그 다음에 마음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은 성이고 마음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성심리를 모르면, 성심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 즉 심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거를 바탕에다 두고서 마음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인간의 마음을 그나마 기본적인 것들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마음이론이에요. 그게 마음교육이고요. 살아가는데 쓰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심리는 바로 이 마음에만 영향을 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 존재합니다. 마음에서 인식이 되느냐, 표현이 되느냐, 그 다음에 기억이 되느냐. 인식, 기억, 표현. 이게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 마음에 의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세 개의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는 세 개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성심리는 뭐냐면 요 안에 성마음이 또 존재해요. 요 때 이 성으로 들어가는 요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성인식이라고 하고 여기에 성에 관련되는 것들을 기억을 할 때 이 기억과 같이 성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성에 관련되는 게 표현되면 성심리가 작용하면서 성에 표현될 때 하는 거를 성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에다 성 하나만 붙인 거예요. 그냥요. 똑같이 그래서 성심리도 세 개가 존재합니다. 성인식, 성기억, 성표현. 왜? 요 심리의 세 개인 인식, 기억, 표현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작용할 때는 성인식이 갈 때는 무조건 인식이 함께 갑니다. 그 다음에 성기억이 될 때는 무조건 기억이 함께 작용합니다. 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성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마음과 함께 작용이 되지 않으면 몸하고 함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할 때도 5개 감각기관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인식을 하면서 성이 따라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더라도 몸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에 성이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기억을 할 때도 일반적인 기억을 하는 거에 성이 일부분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성인식을 할 때 인식이 반드시 가야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성기억을 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표현을 할 때 반드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이 없어. 그러면 인식만 해요. 그 다음에 성기억이 당연히 없을 거고 기억만 해요. 성표현은 없어. 기억, 요 표현만 해요. 요거는 심리는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성은 단독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분과 감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심리가 고장나고 심리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지식은 팩트, 사실에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기분과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희노애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내가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런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분과 감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심리예요. 기분과 감정이 작용하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기분과 감정이 작용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붙어있는 성이에요. 성.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 발달 단계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심리 발달 단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생존기를 지나서 관계 적응기를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아 형성기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성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아가 형성이 된 상태, 즉 자기 생각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성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기준을 향해서 자기가 자아 실현을 해가도록 만든 게 인간의 심리가 발달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심리가 왜 발달 과정을 왜 가느냐? 바로 성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심리가 작용되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 마음에서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부터 배워야 되나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알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직접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분과 감정이 움직이는 거는 어디? 요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원리, 즉 마음 이론에 관련된 부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걸 조정해 오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맞도록 따라서 조절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저절로 따라가요. 왜? 여기에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이 되면 요것도 같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알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 왜 인식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올 만큼 그리고 욱해가지고 완전히 엄청 스트레스에 저렇게 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히스테리가 만들어질까? 인식에서 왜 문제가 생겼다? 그 왜? 이 왜는 왜 필요할까요? 원인이죠.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 바로 성인식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은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기능 포럼에서도 늘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부터 욱했나요? 안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뭐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막 화내고 엄청나게 불같이 화내고 막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성기능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기능장애의 원인은 어디서 생깁니까? 성교육에 성상처 때문에 생겨요. 이 성상처가 만약에 만이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1이 인식에서 스트레스 1이 들어오면은 이 성상처가 가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상처가 가동이 되면서 이 만이라는 것이 어디에? 스트레스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분명히 들어온 건 1인데 어떤 게 느껴져요? 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얘가 가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냥요.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얘가 가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핵 가는 거예요. 그냥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그래서 히스테리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별거 아닌 일이라는 스트레스가 들어왔는데 자기도 그때는 성상처가 아닙니다. 그거를 치료하려고 성이 움직이면서 상처가 가동되다 보니까 핵하고 가는 거예요. 그 크기가 장난 아니죠. 즉 물통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갈 때 바로 성인식, 성기억과 성표현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거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굳이 알지 않아도 돼요. 아, 내 안에 마음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원리가 작용되는지 이걸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를, 마음에 관련된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따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에. 치료 과제가 따라 들어가. 이 치료 과제가 뭐가 작용되도록 만들었냐? 바로 성인식, 성기억, 성표현에 관련된 성마음이 작용하도록.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그래서 이거를 치료 과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심리가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왜 안정이 되느냐? 바로 성인식, 성기억, 성표현을 편안하게 안정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평탄하게 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동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치료할 때까지만 하고 요 마음이 요 원리에 의해서 습관에 딱 자리 잡아서 평탄하게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되면 이거 안 해도 돌아가요. 안 해도. 이거 굳이 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가면서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가면서 또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거를 더 나은 치료기법,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만들고 또 다른 거를 개발을 해내고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른 채 이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완전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취약한 게 뭡니까? 요 성이 자기한테만 영향을 주는데 요거를 다이렉트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순간 이 사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즉각 어디로 갑니까? 해리로 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과제를 할 때 뭐를 합니까? 타인을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마라. 하다못해 남편이 됐든 내 옆에 아무리 누군가 됐든 내가 이걸 이쁘게 입어야지 또는 뭘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왜 타인을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 못해 그거는요. 그래서 제발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군가가 너 참 이뻐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가? 내가 요즘 과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 그래서 더 이쁘게 해야지. 그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상대방들이 가는 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오로지 내 거예요. 이 치료 과정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성심리가 이 성심리가 심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치료를 정말 잘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뭘 들어? 이 심리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 전문가라고 그러면 그거 뭔데? 라고 하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치료법 아니에요. 그건 치료법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치료법 못 봤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심리를 논한 사람이 성마음 이론이 이게 저도 몰랐다고요. 이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인간에게. 물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그냥 작용만 하는 거예요. 도표로 그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마음에 관련되는 심리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이 마음 심자에 날생자를 쓰고 있는 이 성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만드는 곳이에요. 마음을 만드는 곳. 그러면은 심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성이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성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구분을 합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엄마 아빠예요. 성을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이 성이 그때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어떻게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심리가 발달해 가는 거예요. 뭐가 발달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대부분 얘기합니다. 모유수유를 한 것과 모유수유 안 한 거의 차이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모유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분석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에 관련된, 엄마에 관련된 그게, 그 아이가 그걸 그대로 따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갖는 거예요. 내 품에 안고 키운 것과 요람해서 이렇게 해서 키운 거는 전혀 달라요. 모유 개념하고는 또 틀리다고요,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 즉, 이 마음적 관점에서, 신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 바깥에 몸이 있거든요. 몸과 마음의 상호 연결관계를 갖다 찾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모유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면서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섹스가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성마음 이론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성을 제스라고 표현했거든요. 섹스 아니에요. 왜? 용어도 그래서 정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면은 제스예요. 즉 성의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 표현, 이 성이 이쪽으로 표현될 때 성 표현에 성 행동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이 엄청난 작용 중에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게 성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 제스라는 이 인간의 마인드에 맞먹는 그것이 이놈을 좌지우지하는 놈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엄마 쪽에다가. 아니에요. 이 제스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심리가 안정되고 그 아이가 훨씬 심리가 더 빨리 안정돼 가고 더 많은 것들이 자아가 빨리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모유수유한 친구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자아가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 몸과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유의 성분을 따지게 되고 뭘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모유 해가지고 안고 키우는 건 싫으니까 모유 해가지고 우유병에다 담겨가지고 그냥 먹이면 돼요.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뭐 보육하는 사람한테 주고서 요거 먹이라고 그거를 모유수유 했대요. 모유수유 개념은 젖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느껴가는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성마음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마음이 무섭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마음을 함부로 다루면은 인생이 다 날. 그래서 성마음에 관련되는 거를 가능하면 오픈을 안 하는 거고 우리가 성마음 교육을 여기서 온라인 성마음 교육을 지금 하는 분이 전문가분들 중에 몇 분 계시고요. 전문가분이 아니에요. 일반 마음 교육 배우고 난 다음에 성마음 교육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성마음 교육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과제가 진짜 잘 된대요. 뭔지를 알거든요. 뭔지를 알게 돼. 왜? 그거는 공부를 해요. 근데 성마음 교육을 직접 여기서 강의하는 거를 직접 들은 분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중에 19명이 신청을 해서 그리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 빠르게 안정된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배운 거를 타인한테 쓰는 거예요. 배운 거를.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 다음에 이게, 이 쓰는 것 자체가 이 마음, 생각이 이게 생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성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은 진짜, 제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가능하면 하지 마라. 저는 온라인 성마음 교육을 하고 싶어요. 하지 마. 제 이메일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제가. 진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성마음 교육을 이제 오픈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요게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삐딱. 마음 그날 다 무너져요. 마음이 그날 사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게 성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마음에 관련되는 원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게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전문가 과정에서도 힐링 전문가 과정 이번에 오픈한 데서는 안 배웁니다. 그냥 이번에는 힐링할 때 기법을 어떻게 쓰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딱 얼굴 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상담 신청서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고 나라는 걸 머릿속에 그려가는 방법. 이게 다 나갑니다. 실전이에요. 완전히요. 그래서 힐링 전문가 과정이 딱 끝나서 여기서 선생님이 당신을 힐링 전문가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서 상담실을 열어도 그 사람 대박나요. 대박나게 돼 있어요. 딱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런 전문가를 만드는 양성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고고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냐면 심리장애와 중증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전문가 과정을 갑니다. 그때도 성마음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 본인이 무너질까봐. 그렇게 가고 나는데 그거 끝나면 그러면 이제 치료 쪽에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상담 기법이 또 틀려요. 치료 기법이 틀려요. 근데 가능하면 상담 기법은 알아도 상담은 하지 않고 왜? 그래야 내가 치료를 해나가는 데서 섣불리 상담을 안 하려고 들거든. 그걸 알아야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법을 다 알려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중증 트라우마 치료센터라는 이제 중증 트라우마 전문가가 있어요. 그거는 중증 치료 전문가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중증 치료 전문가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바로 성마음 이론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중증 트라우마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몰라도 돼.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도 다른 거는 다 4학기 과정이에요. 4개 학기 과정인데 중증 트라우마 전문가 과정은 8학기입니다. 8학기. 한 학기를 6개월로 잡으면 4년이 걸립니다. 저는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걸린 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한 4년은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한테 이 성심리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심리 포럼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성심리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성심리 포럼 할 때 이야기 많이 듣죠. 뭐를 듣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되 조문 열고 나가면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기탄 없이 질문해도 됩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내 안에서 아주 순환적으로 나를 위해서 작용합니다.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애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문 열고 여기서 집중하고 저문 열고 딱 나가서 잊어버리면 내 안에서 이놈이 아주 건강하게 내 마음을 위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심리 포럼이 사실은 심리 포럼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렇다고 심리 포럼이 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부딪히고 느끼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해석해 주는 곳이고 성심리 포럼은 느껴지지 않는 이거를 성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성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기탄 없이 질문하세요.